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 반도체 물리에서 널리 널리 쓰이는 중요한 상수들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상수값은 다 암기하라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뒤이어서 뭐 밴드 모델 이미 공부했지만 한 번 더 다룰 게 있어서 가지고 왔고 열평형 상태, 그다음에 매우 매우 중요한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이게 오브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컨덕션 밴드 엣지, 밸런스 밴드 엣지를 그리면 여기에 전자들이 모이고 여기에는 홀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핑을 안 한 거면 EHP가 생겨서 상온 300켈빈에서 인트린직한 반도체 재료의 전자의 농도는 10의 10승쯤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파보자는 겁니다. 어떤 전자는 에너지가 높을 거고 어떤 전자는 에너지가 낮겠죠.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도 있을 겁니다. 이 Y축이 항상 표시는 안 하지만 머릿속에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가 여기 있을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이곳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을 건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를 이 에너지 축을 기준으로 각 에너지 값마다 여기에 과연 전자가 몇 마리씩 다 들어앉아 있을까? 전자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는 저기 density of state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컨덕션 밴드 엣지 쪽 여기는 이 의자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다고 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듬성듬성 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의자 분포 내에 과연 여기에 전자는 몇 개씩 다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자의 농도나 볼의 농도를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는 녀석이랑 관계시켜 보는 일들을 할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먼저 굉장히 중요한 상수인데요.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구성원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가 높다, 낮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정성적인 표현보다는 뭐 22.8% 증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하는 습관을 꼭 들이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이 되는 물리량 중에 첫 번째로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입니다. 차지 값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프리 스페이스니까 진공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공간 안에서 유전 상수 값이 어떻게 되느냐? 8.854 10의 마이너스 14승 페라퍼 센티미터입니다. 이게 단위가 일반 물리학 책들이나 보면 다른 서적은 페라퍼 미터를 쓰거든요. 그럼 여기 아마 10에 마이너스 12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 단위인 경우에는. 근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길이, 면적, 뭐 이런 거 할 때는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도핑도 뭐 10에 17승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쓰죠. 네, 원래 국제 표준 단위에 따르면 미터 세제곱을 써야 되는 게 마땅한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센티미터 기반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 길이는 요즘은 나노미터 시대라서 나노미터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페럿 나누기 센티 길이를 쓸 때는 나노미터를 쓰지 않고 센티미터 기반으로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물리학책에 나오는 볼츠만 상수 값도 기억을 하고요. K값. 그다음에 플랑크 상수값 하라고 읽죠. H 아닙니다. 하. 네, 또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유전자의 절대 질량 값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절대적인 질량 값은 이 정도 됩니다. 되게 가볍죠. 마이너스 31승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이 하나의 장소에서 꼭 암기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입니다. 더멀 볼티지라고요. 이거는 K 값 넣고 온도는 상온 300켈빈을 넣고 여기 있는 Q 값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인데요. KT over Q, KT over Q인데요. 이제 줄여서 더멀 볼티지라고 표현합니다. 300켈빈 기준으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고 26mV가 나옵니다. 만약 KT로 모르면 26mV에다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거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에너지. 네. 큐가 이쪽으로 달라붙어서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라고 기억하면 편할 겁니다. 요 밀리 단위는 0.026으로 바꾸면 되고요. 0.026 일렉트론 볼트. 네. 그래서 KT로 쓰기도 하고 KT 오버 Q로도 씁니다. 단위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볼티지니까 단위가 볼트로 끝나고 얘는 에너지라서 일렉트론 볼트로 끝납니다. KT 오버 Q 26mV. 이거를 입에 달고 살길 바랍니다. KT 오버 Q 26mV. 자, 그 다음에 밴드 모델로 다시 좀 돌아와서 도펀트, 도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불순물들이 이온화되고 이 이온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밴드 모델에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자르면 그림 A는 저기 N타입 모티리얼에 대한 얘기입니다.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실리콘 내에 오족건소를 집어넣어서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포스포러스나 아세나이드와 같은 녀석들이 만들어내는 도너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에너지 스테이트입니다. 실리콘만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에너지 스테이트인데 거기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놈이 다섯 번째 최외곽 전자입니다.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 오족 원소니까 이렇게 있는데 하나 더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표현한 겁니다. 근데 온도가 0켈빈에 다가가면 뭐 그냥 편하게 0켈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결합은 외부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 결합이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얼어붙었다라고 해서 frozen out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좋아하는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의 영어 타이틀이 frozen이죠. 다 얼어붙어 있어. 그 다음 이 0켈빈에서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결국에는 300켈빈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도펀트들, 예컨대 아세나이드가 여기 다섯 번째 전자를 어떻게 이 결합을 끊어버리고 자유전자가 되는지 그 과정을 에너지 밴드 모델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시작이고요. 끝이 여기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상온 300켈빈에서 여기 최외곽 다섯 번째 결합한 이 전자는 모두 다 뜯겨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너를 내가 10의 16승 단위 부피당 이 정도 주입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들이 다 어, 다섯 번째 최외곽 전자가 다 뜯겨져 나온다는 건 모든 도펀트들이 그 모든 아세나이드가 전자를 잃었으니 모든 도펀트가 이온화되겠죠. 그 수치가 네, 주입한 도너하고 똑같아지면 네, 이걸 이제 fully ionization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한 98.3% 정도 이온화됩니다. 상온에서. 근데 뭐 그냥 이런 복잡하니까 100% 이온화되었다고 approximation 가정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률이 올라가서 TCAD라고 하는 실리콘 디바이스를 시뮬레이션하는 이, 이 미국의 시납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일렉트론 디자인 오토메이션 툴인데요. 이 툴을 쓸 때는 뭐 이런 이온화된 비율을 감안해서 계산에 반영을 합니다만 우리는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이온화된다라고 할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D와 ND 플러스는 같다. 그렇다면 100% 이온화됐으니까 여기 있는 최외곽 전자가 다 자유전자가 되어서 결합을 끊고 나온다는 얘기죠. 달리 얘기하면 요 EC와 ED, EC와 ED 사이에 에너지 갭이 있겠죠. 그 갭을 이온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 Y축은 항상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내니 요 위에 에너지 EC와 아래쪽에 에너지 ED의 차이가 있다는 건 전자의 에너지 차이가 그만큼 생기는 거고 그 에너지 차이를 극복하는 경우에 요 다섯 번째 전자가 결합을 끊고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가 된다라는 그 과정을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 한두 개씩 넣었죠. 서서히 온도가 증가하면서 결합이 하나 둘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상온 300켈빈에 도달하면 fully ionization 되어서 모든 전자가 이렇게 자유전자, 즉 자유전자의 의미는 컨덕션 밴드 내에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의자 배치도가 그러니까 에너지 스테이트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꼭 여기는 그림상 컨덕션 밴드 엣지 근처에 막 전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위로 올라가는 전자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분포하는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잠깐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전자는 컨덕션 밴드 인근에 분포합니다.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요 EC와 요 제일 많이 분포하는 에너지 사이는 KT 오브 Q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뭐 근처에 존재한다는 말보다는 명확하게 숫자로 얘기하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으니 저도 그렇게 숫자로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펀트가 어떻게 이온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N타입을 했으니 P타입도 가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게 P타입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억셉터를 잡아 넣을 텐데요. 여기가 EC, 이고 여기가 억셉터의 이온 5번 비어 있는 예를 들어 보론이면 최외곽 전자가 3개죠. 이 경우에 실리콘이 주변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결합을 하겠죠. 이 경우에 여기에 보론이 뭘 내놓을 전자가 없죠. 그래서 여기 비어 있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전자가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그 빈자리, 요 빈자리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보론이 없었다면 실리콘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거의 밴드 다이어그램은 그냥 선 2개 그으면 끝나죠. 여기에 이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없잖아요. 여기 실리콘이잖아요. 근데 여기 실리콘 대신 보론이 들어가서 이런 스테이트를 만듭니다. 이거 보론 한 개인데 이거 뭐 3개나 그리고 그러세요 하면 아니라니까요. 요 방향이 X 방향이고 물질 구성에 이렇게 실리콘에서 다다다다다 있다가 보론 하나 등장하는 것이고 또 실리콘 더더더더 가는 거. 그래서 요 X 방향을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보론이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어느 순간 또 하나 나타나죠. 듬성듬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0켈빈이 되면 요 빈 의자에 자유전자가 쏙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얼어붙은 프로즌된 겨울왕국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전자들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고 이 밸런스 밴드 내부를 꽉 채우고 있을 겁니다. 이 보론이 왔지만 빈 의자 상태로 비어 있는 상태로 유지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온도를 올려서 결국은 우리 D램이나 낸드, CPU, GPU, AP들이 동작하는 상온 300켈빈까지 올라오면 실리콘 반도체 재료 내에 이렇게 보론과 같은 억셉터 3족 원소를 잡아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뭐 이미 앞에 위에서 요 관계를 얘기했듯이 똑같이 fully ionization 될 거고요. 이 경우에 억셉터의 양은 이온화가 다 되니 Na 이번엔 전자를 받아들이니 마이너스가 돼서 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